때 네. 잠재적으로 저변에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나중에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러는데 네. 3년을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안을 이렇게 무너졌는데 유달리 씨가 인생 노트라는 그런 수필집이었어요. 수필집을 읽었어요. 유달령 씨는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유달령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때. 네.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를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불변하는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은 다 변해. 사람도 죽고 또 부모와도 헤어져야 되고 네. 그래. 교무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더만 네. 처음에 그 원불교 신문사가 최초로 생겼을 때요. 네. 근데 저를 모르잖아요, 교무님이. 네. 그 자녀 교육이 책임이 있는데 이 자력양성, 공도자숭배, 뭐 타자녀 교육, 그리고 천지영 부모 교리를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깨쳤어요. 그리고 그 교무가 네. 교육자가 돼서 잘 사나 봤더니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 이제 어린이 여름 훈련인데요. 최초로. 네, 그때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부처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협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불을 갖다 주시대. 그래갖고 이불을 이제 네. 완전히 기초를 다져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회볼 교당을 마련해줘서 네. 제일 법신불전이 감사하고요. 네. 또 교도님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 그렇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다가 네. 총부 방문을 하고 하섬을 물갈라진데 구경을 시켜야 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교화부에다가 교화비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황타원님께서는 그 어려운 교당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제 개척교당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또 역촌교당을 시작으로 해서 또 어려운 교당들 또 홍천교당을 거쳐서 이제 전북에 있는 부안교당을 발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부안교당은 어떤 교당이었나요? 네, 그때 열반하신 예. 이 종진 교무님이 서사님이요? 아주 그냥 전국에 이름나게 교화를 잘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 강의는 다 다니셨어. 그렇게 이제 원불교 간접 교화를 하셨는데 교도 수가 홍천에는 한 20-30명 나오는데 거기 가니까 한 100여 명이 교도가 그렇게 되시게 교화를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 교당도 그냥 터도 굉장히 넓고 지역사회의 원불교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부임하면 교당을 인사를 이렇게 교화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복 받은 것 같아, 제가요. 그 교당에 이제 법회랑은 여러 법회가 있었나요? 예, 그 법회는 다 있었어요. 청년 법회 있고 또 학생 법회, 어린이 법회 이래가지고 청년도 한 20-30명 나오고 그 어린이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50명 나오고 지역이 그냥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화가 규모가 딱 이렇게 짜여졌었어요. 교무가 셋이나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부안교당에 계실 때 그 어린이집을 새로 마련을 하셨다고 개설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또 이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인 교무님이 저한테 인계를 하시기를 유치원을 하시려고 1년을 연장을 하셨대요. 근데 유치원을 기금이 없어서 못하고 가니까 저한테 유치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치원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니까 어렵고 지금 국가에서 어린이집이 나오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이 하신
말씀이라 네.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대선 상사님 앞에 제가 교문 나가면 꼭 어린이집을 하나 해서 원불교 그 어린이를 길러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절차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냥 그 준비하고 또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교당에 이제 기금도 없고 네. 그래서 그 군청에다 신청을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그 복지과에서 골치 아프다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 가서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역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민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으로 서류를 넣으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민원을 넣으니까 이제 그 도에 예, 도에서 그게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부안군청에서는 네네. 그냥 일거리가 많으니까 짜증을 냈어요. 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도들이 이제 그때도 또 기도를 시작해서 교도들이 이제 후원금을 교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작정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희사금을 보다 내고 그래서 그 군청에서 받은 지원금, 교당에서 그 저 희사 받고 뭐다 모은 돈에서 완전히 똑같아. 똑같이 비중으로 해서 네네. 제 생각에 최고로 좋은 어린이 교육장을 만들자. 예.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화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부모님 뭐 자모교화랄지 이런 데는 네. 어떤 영향이 좀 있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 네. 이것은 수익기관은 아니다. 이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기본적인 아주 교육이다. 네. 이 아내들의 기본 교육을 잘 시켜놓고 교육뿐이 아니고 건강관리까지 해야 이 나라의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제 교육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돈은 절대로 교당으로 오면 안 된다. 거기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제 표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교구도 최고로 좋은 교구. 네. 시골에. 네. 시내에 그때 저기 운동기구가 네네네. 그때 1,000,000원이면 굉장히 커요. 1,000,000원짜리 실내 교구를 해놓고 금년에는 이걸 해놓고 또 내년에는 볼풀장을 최고로 큰 볼풀장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최고 시골이지만 교육기관을 만들자. 네. 그리고 음식도 방부제 든 것은 안 먹인다. 예. 빵도 여름에 안 먹이지 초코파이도 안 먹이지. 그리고 자모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도넛을 만들어서 먹이자. 그래서 교당 안에서 이제 도넛을 만들어서 애들을 먹이면 자모들이 와서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서. 이제 자모들이 이제 어떻게 그 원광유치원 다니냐고. 원불교 교도 자녀는 우선이다. 하니까 이제 교화가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에서만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길러낼 것은 일시적인 교육이다. 예, 예.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을 그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자모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내가 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당신네들한테 어머니 자격증을 주겠다. 근데 이 세상에 다 자격증이 있어. 근데 당신네들 어머니 자격증 가지고 어머니 됐냐. 어쩌다가 우리가 어머니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자모 교육으로 오면 자모 흡연을 나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 자격증을 주겠다. 이거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자격증이요? 어머니 자격증. 네. 다 자격증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 네.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거였어요. 우리 교리 가지고 하지. 네네. 이제 자녀교육법,
근데 이제 제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시간 전문적인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나요? 아니 그건 나중에 이제 강사를 김효급 네. 씨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했지만 네. 그때는 이제 우리 교리를 가지고 아. 이제 해 노상 그 자무교육을 강사를 불러다 할 수가 없으니까 김효급 씨 데리다가 이제 상담소 소장을 데리다가 전북 교육청 상담소장 데리다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협 그 어머니 교실 그 아니 주부 교실 네네. 주부 교실을 안 가고 이 저 어머니 자격증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한 80명이 와요. 자모들이 안 빠지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다가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안 해서 고민하다가 서울에서 강사를 그때 시대에 그 나전달법이라는 그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서울에서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유료예요. 유료에서 네. 청소년 상담소에서 장소에서 그 10명씩밖에 못해. 그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네. 자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네. 내 판단은 이렇다. 이거 해야 되니까 못해 처음에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그렇게 서울에서 교수를 모시다가 자모들이 자부담을 해. 네.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1차, 2차 이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런 게 1차 교육, 2차 교육 자모들을 시키면서 이 자모들을 그때 이제 교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모들이 1년에 10명씩 교화가 돼. 젊은 단이 이렇게 생겨. 근데 네.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꽃단이라고 그래. 나이 든 분만 있다가 아주 새색시들 이렇게 오는 꽃단들이. 근데 이 꽃단들이 어쩌냐면 대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1,400평 땅을 한 달에 한 번씩 풀을 다 매주는 거예요. 풀 하나가 교당이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기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와서 다 해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 교화를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 교화뿐만이 아니라 또 청소년 교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그 상담소 운영을 하셨고 또 공부방 운영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또 과정이 있는지. 제가 예. 청소년과에 갔어요. 군청에. 내가 이 지역에 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 그 정부 보조가 있으면 예. 우리가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좀 티오를 달라.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공부방 티오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상담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공부방은 이제 어린이집 그 3층에다 이렇게 증축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80평, 네네. 80평에다가 공부방을 해서 교구를 서울에서 사다가 다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5시부터인가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싹 보내요. 자율학습하는 자율학습.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 네네네. 그 이제 그 지키는 학생을 하나 둬가지고 네네. 그 관리할 수 인건비를 있도록. 주면서 관리자를 두고. 그 청소년 교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 해서 부안교당에서 그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이었나요? 네.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예. 청소년 공부방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무료로 그것도 또 청소년 상담소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고민에 쌓인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 어느 날 네네. 그 여름에 네. 그 영세민 청소년들 한 40명을 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함하고 그래 그때 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4박 5일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 영세민 아이들이니까 예. 그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최고로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변산 네네. 해상 훈련을 시켰어요. 아. 그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거기서 자모들을
한 봉사요원으로 이렇게. 봉사요원으로 예, 예. 한 10명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다 바닷가에서 해서 사서 먹이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모들이 그 때 끝에서 애들을 다 그렇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모든 부대 비용 가는 것은 유치원에서 프린터비 뭐 이런 것을 다 제공해줘라. 돈 아끼지 말고. 그 어려운 아이들을 딱 부모가 없는 할머니하고 사는 또 이제 지들끼리 사는 그래서 최고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교도님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애들 장학금을 한 10명씩 주셨어. 네.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장학금을 한 해마다 이렇게 10명씩 주셨어. 근데 네. 그건 뭐 소문도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교도 자녀든지 이웃 자녀든지. 예. 그래서 한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교당회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가려고 그냥 공장회를 간대. 네가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공장회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입학 시기가 넘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부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 신상을 밝히면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늦게 입학을 좀 시켜줄 수 있느냐고 하면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부안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학비를 이제 대주고 그리고 졸업하고 원강 보건 전문대까지 갔어. 예. 그래서 전문대를 갔는데 익산까지 못 다니니까 원강사에다가 그 취직을 또 시켰어. 그래서 거기서 다니라고 해서 가가 그 관광과 네. 그 전문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일원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아가 아니고 그 다 조실부모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렇게 이제 장학금 지원도 예. 하고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랬는 것 국무총리상을 같아요. 받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예. 가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또 활동을 하셨나요? 주변에 네. 그 독거 할아버지들 네네네. 할머니들은 그래도 어떻게 끓여서 자시잖아요. 네. 독거 할아버지들이 예. 한 17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 근데 다 보면 독거 할아버지들이 꿰져져셔. 네. 그래서 교당에 뭐 반찬을 이제 어린이집도 오고 그러니까 반찬만 나오면 그걸 이제 다 논아드려. 아. 그리고 이제 김치 담으면 또 김치를 다 이렇게 이제 논아드리고. 자,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연말이나 예. 무슨 기념일 때는 네. 그 지역에 이제 그 관공서나 이런 데도 관공서는 뭐 별로 그런 제가 데는, 그거 예. 안 도와줘도 네. 어려운 데만. 어려운데 예. 김치도 담아서 주고 네. 또 남매들만 또 그렇게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네들이 이제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다 해서 배달해서 제가 다 못 가요. 제가 원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청소년 그때 가장들. 예, 청소년 네네. 가장들 네네. 그렇게 남매들만 살고 이런 애들 네. 이제 김치를 싹 몇 가정이나 되냐 해서 담아서 이렇게 다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많은 일에 제가 6년을 살면서 부안 시장 한 번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밑에 교무들이 둘이 사는데 그렇게 잘해줬어요. 일을 착착착 다 맡아서 책임을 네. 다 해주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지 혼자 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그 인연들을 참 잘 만나서 지금도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네. 그 부안교당에서는 또 그 연원교당을 또 내셨다고 그러던데요. 그 어느 교당을 내셨나요? 개화교당이라는 교당을 네네. 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개화면에 살고 있는 네. 그 안타원 황영안 씨하고 정 회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살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개화가 군산하고 이렇게
막 길이 트니까 교당을 하나 해야 된다고 졸라대시는 거예요. 아, 어린이집을 하는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타원님께 가서 제가 여쭸어요. 아 이렇게 교도님이 교화에다 교당을 하자는데 제가 너무 힘이 벅찹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해라 그러셔. 아, 어른 말씀이라 이제 가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신고를 올렸어요. 힘이 벅차더라도 하여간 두 가지를 어른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한데 그 정 회장님이 예, 예. 당신이 집을 한 채 사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마 집을 한 채 사셨을 거예요. 제가 돈은 얼마 못 보탰어. 그래서 수리만 제가 하고 그 아래채를 어린이집 짓고 나서 그 아래에다 법당을 짓겠습니다. 생활관만 했어요. 땅 90평을. 그래서 그 두 분들의 그 염원으로 개화교당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작년에 그 유교무가 윤혜영 교무가 와서 그 어려운 데서 그냥 교당을 어떻게 이쁘게 지어놨는가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가서 하룻밤 자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왔네요. 네. 부안교당에 이어서 그 황타원님께서는 이제 부산에 있는 구포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구포교당 교화 상황은 어땠나요? 구포교당은 예. 전님께서 집을 무비하게 지으셔가지고 아주 집을 좋게 지어서 어린이집까지 곁들여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병이 나셨어요. 아, 그래서 중간에 가시게 됐어. 비선 많아. 아, 근데 저를 발령을 내니까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저도 병이 나버리더라고요. 이자는 매달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자를 갚는데 어린이집도 한 40명밖에 안 돼서 현상 유지가 겨우 되고 아, 이자는 매달 갚아야 되고. 그래서 병이 나서 제가 한 6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참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어린 부교무가 참 잘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와가지고 교도님들이 부산이라는 지역 성향이 그냥 불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 예. 기복 종교야 그냥. 예. 그리고 교무들 사는 모습이 좋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급, 예. 특신급 이래가지고 예, 예, 예. 보통급부터 그 훈련을 어떻게 시냐면 퍼즐로 아, 사종 의무를 퍼즐로 해서 맞추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교도 훈련을 거기서 네. 이제 좀 집중적으로 시키신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파트를 정해 예. 부교문 파트, 네. 이제 교무 파트 그리고 간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간사에서 파트를 정해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퍼즐을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종 의무면 사종 의무 또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을 만들어서 맞추니까 쉽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 교도님들이 이런 훈련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보통급 이래가지고 이제 교리도 교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그 기본적으로 보통급에서 알아야 될 것, 특신급에서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퍼즐로 다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도록 네. 그래서 게임식으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니까 교도님들이 교리에 대해서 네. 체계가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서는 이제 빚에 집중하느라고 그 구체적으로 제가 교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고 또 제가 몸이 많이 그때 약해져 버렸어요. 그냥.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네. 본전도 갚고 네. 당뇨 환자인데 콩을 사다 먹을 여력이 안 돼서 그 부안에서 보내준 메주콩을 가지고 밥에다 놨더니 어떤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밥에다 메주콩을 놔 먹냐고 그래요. 그래서 콩 팔을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메주콩을 밥에다 놔서 주냐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구포교당에서 3년을 지내시고 이제 강동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강동교당이요. 네. 강동교당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강동교당을 네.
부임을 하니까 예. 교도님들은 참 좋으셨어요. 교도님들 지성인들도 많고 네. 교육 수준도 높고 할머니들도 그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화여 전주여고 이라고 우리 선배들도 있고 제가 후배가 왔다고 막 그렇게 네. 할머니들도 반기고 이제 그러는데 전임 교무님이 매를 써가지고 집을 이렇게 사서 2층으로 올려서 부패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 그런 주택들을 참 부실공사를 해야 하고 지하에서는 쥐가 살고 그 쥐가 이제 천장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고양이를 하나 갖다 놔서 쥐 쫓으라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천장에다가 새끼를 낳지 않는가 쥐는 또 지하실에서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 2층 지어놓은 또 수도 그것이 터져가지고 어느 날은 막 법당으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인회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2층을 드러내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냐. 회의 끝에 집을 짓자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돈은 없고, 네. 교도님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보통 사시는 분인데 네. 돈 내놓을 돈도 없고 서울에서 집 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땅도 별로 넓지도 않고. 그런데 교도님 이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 그래갖고 아이고 1년만 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교도님들이 어떻게 교무한테 잘하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네. 교무한테 그렇게 좋은 대접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그렇게 교무를 그냥 이를 부패 보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데리고 그냥 팔당 있는 데 가서 네. 카페에 가서 그냥 좋은 밥 사주지, 차 사주지. 저녁에 노래방까지 다 가서 이제 끝장을 내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부패 보고 좀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귀엽고 불러내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조직이 있어, 임원 조직이.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 일을 피해서 가면 다음에 가면 그 업이 또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냐. 내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교당을 지어줘야 되겠다. 딱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회의를 하면서 네. 내가 교당 짓는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상황이 건축 설계사가 있어요. 인류 설계사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 대학원을 나오는 정산이라는 분이, 네. 박도정 씨라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하기로 하고 그 예. 돈을 얼마 가지면 짓겠어? 그랬더니 2억만 가지면 진다는 거. 아, 내가 그 돈 2억 못 마련하겠습니까? 마련하려면 우리 기도를 또 시작합시다. 법신부를 1억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교도 상태를 보니까 돈을 1,000만 원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 공무원이고 막 이러니까. 예. 연금 받아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5만 원씩 1인당. 네. 당신네들 없으니까 전부 권선 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이 막 100명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어이고. 그래갖고 첫 번에 100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돈이 4천만 원이 그때 4천만 원이면 컸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기도 이력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래서 4천만 원 넣고 또 100일 기도 또 시작합시다. 계속 100일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돈이 2억이 모아지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십시다. 근데 2억 갖고는 못 온대요. 적어도 5, 6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죠. 아,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돈이 그때가 한 4억이나 이렇게 5억 모아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모아져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주 생각을 하면은 시작을 해서 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기독교 장로고 집사 부부가 집을 멋지게 방해를 하고 그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업자를 선정해서 예. 이제 처음은 착수금을 얼마 주잖아요. 네네네. 착수금을 얼마를 주는데 그래도 한참 있어도 공사를 구청에서 그도 하라는 거예요. 그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뭔 일이 났구나. 근데 한 사람도 나한테 그런 정보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제가 눈치로 물어보도 못 얻었고 이거 내가 병 나갔구나 해서 제가 속초로 도망가 버렸어. 설악산 옆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뭔 사실인가를 벌어졌는데 내가 암 걸려서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서 한 보름을 있다 왔어요. 교도들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업자가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고. 그때 이제 건축 추진위원장들 있고 이제 정해 갖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교화하려고 집을 짓지 누구를 책망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 교도도 놓치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제가 딱 들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직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도 하나를 이제 소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직영을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그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도들이 분열이 되더라고요. 돈이 헛돈이 많이 나갔어요. 네네네. 많이 나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난 게 8억 공사예요. 총 공사가요? 예, 총 공사가 5억이 든다는 곳은 8억 공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우승우승 하더만. 그래서 제가 건축 추진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교당을 지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교도도 놓치면 안 돼요. 빚은 지면 갚을 수 있지만 교도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마해버리고 우리 공부하고 합시다. 그래갖고 아주 조용히 해서 그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신축불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직 교화 일념 그곳을 향해서 서로 이제 분열하려고 하는 것들도 한 곳으로 이제 모으는 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근데 하여간 제가 어느 교화 장소를 가도 그 강동교동 교도님들 같이 교무한테 제가 호강은 다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진짜면 그 요인들 생일을 알아가지고 예. 이달에는 누구 생일이네? 그러면 이제 일요일이 되면 다행이고 보통 때는 이제 쫙 모여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12시까지 하여간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누구 생일이네? 그러면 또 쫙 부부간에 모여. 네. 그래서 결속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 응집이 돼가지고 네. 교무를 중심으로. 근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놀면 되는데 꼭 교무를 앞세워. 네. 단합이 너무 잘 돼. 예. 황타원님은 전무 출신의 마지막 근무를 이제 부평교당에서 하셨는데요. 그 부평교당에 이제 그 부임을 하신 후에 바로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네. 교무로 왔는데 예. 내가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바다에 인접한 그 인천 앞바다를 낀 교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인천 그 바다에 사는 생명들이 많잖아요. 지하의 생명, 수중 생명 이렇게 우리 대산 상사님 법문에 또 있듯이 이 수중 생명을 까지 책임질 교단은 원불교밖에 없다. 근데 이 수중 생명을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익사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닷가에 가서 천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런데 마침 저희 교당에 지금 법산 우리 회장님이 그 우성아이비 보트에서 사장이야. 그래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보트를 한 몇 대 좀 주시오. 그리고 그 뭐 추브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도 좀 빌려주시오.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일일 소풍을 시켰어요. 소풍을 해가지고 예. 그 바닷가에 텐트 하나 치는데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텐트를 몇 개를 쳐가지고 예, 예. 경종 다 싣고 가서 거기서 두들기면서 이제 전 교도들이 전부 헌금금을 내라고 그래. 재니까. 개별적으로 다 네, 개별적으로 마련해서. 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인사 올리고 저 헌금금을 이제 내라고 해가지고는 천도제를 이렇게 한 3년을 모셨어요. 아, 그 천도제비는 어디로 보내느냐? 군교합으로 제가 이제 아. 이렇게 보내면서 천도제를 이렇게 모셨는데 그 어느 날은 이제 꿈을 꾸는데 기와집이 이렇게 좋은 기와집이 두 채가 있는데 제가 법복을 딱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법복을 딱 들었는데 양쪽 집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복을 끼고 막 접으려고 잠을 깼어요. 그 희한한 일이라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어느 교무님한테 꿈 얘기를 하니까 그거 참 좋은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 뭔 좋은 일이 있을까? 진짜 그랬어요. 예. 부평교당에서는 천도제를 3년 동안 이제 지성으로 계속 올리면서 이제 꿈까지 꾸셨는데 기와제 두 채가 이제 불이 나는 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교당 불사를 하라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싶어요. 연원교당도 내셨다면서요. 하늘교당이라고. 네.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연원교당도 뭐 준비된 연원교당을 낸 것이 아니라 아, 예. 그냥 공항공사에 다니는 예. 김신원이라는 젊은 교도가 아, 있었어요. 예, 예. 근기가 음, 아주 솟아요. 아, 그런데 1년 됐는데 교당을 하나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교당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당을 내냐. 예. 전임 교무 있을 때 그 소리 하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당을 낼래? 그랬더니 자기가 전세 사는데 월세로 하고 그 교당을 그 5천만 원인가 뭐 얼마 있는데 그걸 하라는 게 그거 갖고는 뭘 장소를 못 사. 그러면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돈은 오피스텔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좀 큰 것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침 복층이야. 아, 그래가지고 그 출장 뷔페를 보게 됐어요. 이제 그 보좌 교무가 가서 이제 노상 출장 뷔페를 보는데 네. 공간이 좁으니까 젊은이들이니까 애기들이 많잖아요. 아, 애기들이 많이 시끄러서 뷔페를 못 보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교당을 하나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쪽에 하늘 도시가 뭐냐면 계획도시야. 특별자치도야. 아, 그래가지고 종교활동을 아무 데서나 못해. 아, 그래요? 그 집이라도 한 채 이렇게 사서 하면은데 못해.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이제 허가가 난 데서만 해야 돼. 네. 그래서 염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꿈을 이제 이렇게 꿨어요. 근데 예. 이 사람이 그렇게 교당을 하자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가락교동 교도가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 공항 신도시에 땅이 있는데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업자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당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탁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그 집을 지어서 뭘 내? 그랬더니 별로 쓸 용도는 없고 자기가 살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을 지어서 나를 좀 세를 주십시오. 내가 돈이라고는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를 좀 주시오.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하는데 땅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교당에 돈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땅은 240평이나 되고.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2천만 원 계약금 주고 놓칠까봐 계약 해지될까봐 닷새 만에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중도금만 주면은 안 되니까 우리 거니까 그래서 닷새 만에 이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돈을 5천만 원 어디서 나요? 여기다 전화를 하고 저기다 전화를 했더니 다 빌려주더라고요. 5천만 원 중도금을 딱 주니까 야 그때는 그것이 우리 거예요. 우리 것은 땅을 이제 부지런히 이전을 하고 그때 계약할 때 제가 뭔 조건을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집을 짓고 봉불시 끝나면 그때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계약을 했어. 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이 교도님 집에 가니까 부인한테 혼났대.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해서 집을 이제 지어. 그때 계약이 10월 달인가 됐어. 아. 그냥 진행을 해서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이제 이렇게 뭐예요 정식 저런 집이 아니고 그 뭐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요? 예 25평인가 28평 한 30평을 지었어요. 이제 그래서 또 생활관은 그렇게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그냥 법당만 그렇게 지었어. 그때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진리가 그 원불교 이렇게 교당 일은 용기 양계에서 진리가 도와줘요. 5만 원씩 그때도 또 이제 그런데 한 사람이 막 100명씩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서원을 쓰라고 그랬어. 예, 예. 취직할 사람. 근데 우리 딸이 공무원 취직됐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 그런 유력이 막 나타나더라고. 근데 저 혼자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 교도가 기도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고 나서 봉불식을 끝나고 돈을 이제 갚고 모자란 돈은 이제 제가 떠나면서 신협에서 대출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늘교당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밑에 교무들이 참 잘 살아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군요. 그 부평교당에서는 또 이제 뭐 연원교당을 낸다는 게 정말 온갖 힘이 다 쓰이고 온갖 정성이 이제 다 거기에 또 투자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교도님들과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마음일기나 이제 교리 공부를 또 이제 그 시키셨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리 공부는 그 나중에 원무가 된 김신원식 공항공사에 다니고 하늘교당 낸 그분이 원무도 예, 배출을 하셨나요? 예, 원무.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원무 하기 전부터 예. 법회가 끝나면 기본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교도들 신심나게 하니까 이분이 그 교화에 아주 이렇게 모델이야. 그래갖고 나이가 젊지만은 나이 든 그 노인 어르신들도 이분 말이면 다 수긍을 해요. 네. 그리고 모범된 교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솔선수범을 해. 그 공항에 상당히 그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런 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복 짓는 데는 앞장서고 예. 몸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세 빼가지고 그 오피스텔 사갖고 자기는 월세 살고 세상에서 보면 그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항공사에 그 집이 없는 사람은 지원을 해준다더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당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마음일기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처음에 자기 이제 감각 감상을 하기로 시켰어.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특정한 사람만 감각 감상을 이제 특히 시키니까 공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법위를 올릴 것인가 예, 정말 예. 마음 공부를 네네. 대종사님 교리대로 할 것인가 하다가 처음에 단장 붙어서 마음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적어줘. 이거 읽을 수는 있지? 그러면 읽어. 그렇게 하고 길을 들리고 단장부터 중앙부터 전 단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시켰어. 근데 이분들이 어쩌냐면 신랑 원망하고 왜 중년 넘으면 신랑 원망하잖아. 자식은 자랑하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마음일기 쓰면서 변화가 오네요. 예. 변화가 와가지고 예. 나중에는 이제 단원들도 다
마음 일기를 발표하고 할머니들도 네. 그냥 이렇게 저 뜨듬뜨듬 읽기라도 하고 해서 교당이 그 공부 분위기로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그 이제 교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그 하늘교당을 하면서 교도님들 그렇게 신나더만요. 그렇게 신나서 그냥 그 협조를 다 해주고 그래서 참 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신우 씨가 원무를 대면서 예, 예. 모델이야. 아, 모델이니까 그 젊어도 다 그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하면 전체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교도님은 교도님대로 이제 모범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부가 되고 채찍이 되고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교화의 터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평교당에서는 그 신원 씨 같은 그런 참 헌신적인 도인을 제가 만났고 교도님. 네. 도인이야 도인. 네. 재물 도인이야. 그리고 공부심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회장님만 같은 그 훌륭한 인재를 사회적인 인재를 만나가지고 리더십이 대단하신 이런 분을 만난 것이 참 보람이었어요. 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황타원님께서 평상시 마음에 늘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법어를 봉독해 주시고 왜 이 법문을 늘 새기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제가 저녁이면 네. 개송과 일원상 법어를 잠자리에서 그 외우고 그러고 잠이 듭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그 대중에게 전하신 개송의 그 자리를 저도 전수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우주만물을 이루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고 그 자리를 꼭 보고 싶고 그래서 꼭 법문을 그렇게 암송을 하고 어느 때든지 꼭 그 자리를 저도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봅니다. 네. 그 황타오님께서 그 전무 출신의 길을 이제 서원을 하시고 이 회상에서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봉직하시면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제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 걸어오신 길을 뒤돌아보시면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서원을 하고 계시고 어떤 다짐을 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요. 네. 철없을 때 네. 어쩌다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왔는지 참으로 그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많고 네. 그랬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내 서원이 너무 소중하다. 네. 그리고 수급의 인연으로 대종사님 같은 성현의 품 안에서 내가 일생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홍복이다. 네. 다음 생에도 꼭 대종사님 품 안에서 이 법으로 일체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그 법기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대서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스승님들을 함께 모시고 그러고 살 수 있으면 합니다. 더더욱 진급하는 홍경봉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황타원 홍경봉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타원님께서는
그 일구월심 기도 정성으로 교화 현장마다 정말 어려운 교당에서는 어려운 교당대로 또 교화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계속 기도 일념으로 현장에서 교화에 혈심혈성으로 임하셨던 삶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황타원님의 삶과 소중한 추억에 감사 올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